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작전을 세우는 시간 7층 투자 전략실인데요. 자, 오늘도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요원, 허반성 요원, 그리고 곽유정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오늘도 확실하게 또 전략을 짜 볼 텐데요. 자, 지금 또 선글라스를 벗어주시고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복귀를 해 볼 텐데 오늘은 다소 좀 경계감이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곽유정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양지수 흐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이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비슷하게 하락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제약 지수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단의 움직임들이 좀 저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또 내일 또 연휴이지 않습니까? 네. 연휴 앞두고 나서 지금 좀 살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출회되는 그런 분위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쉬는 날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진 장세가 결국에는 지금 4월 말 장세인데 5월 초까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정책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미디어나 엔터, 웹툰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특히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수급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좀 약간 시의성이 있는 이런 단발적인 그런 수급으로 인해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짙고 또 5월 초에는 휴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다음은 허반성 요원에게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제가 5월 연휴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ADR, 코스닥 ADR 모두 다 120 이상 과매수권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주 전부터 코스피 2500포인트 위에서는 포트 리밸런싱에 대한 준비와 실행 단계다라는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4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ADR이 과매도권이고요. 외국인 선물 누적 과매도권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30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았을 때에는 우리가 굳이 그 자리에서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ADR은 과매수권으로 바뀌었고요. 빅스 지수는 다시 30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포 국면에서는 굳이 매도를 서두르지 말고 ADR이 과매수권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정도쯤에서는 우리 이전 바로 직전 화요일, 목요일 시간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손절을 포함한 리밸런싱에 대한 기회를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GDP 발표 이후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1%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5월 1일, 길면 5월 6일까지 연휴에 들어갑니다. 연휴 직후에 바로 7일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긴 연휴 이후에 빅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변동성이 확대되어 왔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챙겨보신다면 시장에서 버텨야 할 때, 시장에서 조금은 기민하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이런 것들 박자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올해 1월 9일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잠시 2500포인트 테스트를 하면서 숨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숨고르기의 끝자락은 어딘가? ADR이 다시 120선 아래에서 쭉 내려온 다음에 한 100선 언저리에서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시되 트럼프의 입, 시진핑의 입 속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까지 챙겨보신다면
이번 주는 보수적 전략을 가지고서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러한 시장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연휴가 끝나면 또 FOMC 결과라는 그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태근 요원에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한 줄 평은 관세 우려 피크아웃 끝자락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아무래도 4월 달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4월 달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4월 달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관세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지난주까지 아시다시피 정책 테마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 후반에 SKT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또 식어버리고 어찌 보면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포트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바뀌게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작년 4월 달까지 HBM 포함한 소부장의 강세를 보였었다가 그리고 5월 달, 6월 달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갔다가 그리고 하반기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 대선 이슈가 되면서 바이오가 7, 8, 9씩 강세 보였고 후반에는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또 이제 대선 테마. 그러면 달이 바뀌었을 때 주도 섹터가 바뀐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4월 달을 리뷰하면서 정리하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오늘 저는 아무것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4월 달을 정리하고 또 5월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회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수급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와 줘야 또 종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요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그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본부의 대장님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수급본부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요원께 가장 첫 번째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이 향하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저는 키움증권 가지고 왔는데요. 앞선 이제 방송에서도 지주사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금융지주사 쪽에서 실적 발표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5대 증권사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의 합산 매출이 1분기에 대략적으로 한 2조 1,103억 정도, 나와줬더라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조 원대 정도 나왔는데, 지난 이제 1분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국내 주식시장보다 미국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월 달까지가 사실상 피크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또 주요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그런 섹터가 양자 암호 쪽이기도 했었죠. 그런 이제 열풍을 타고 그 키움증권 역시도 브로컬리지 수익이 늘어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 수급이 키움증권 쪽에서 지속적으로 또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관련 종목들이 대거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 나왔었던 이슈가 이재명 후보가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된, 그러니까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증권사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뭐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종목들도 흐름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이제 움직임 속에서 증권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들 보면은 결국엔 또 실적이 또 잘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들이 시장에서 이런 대형 메이저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조선 이런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뭐 수주 이제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실적 반영이 또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증권주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보면요.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순영업 수익이
2년도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계속 좀 꾸준히 지난해부터 늘어난 이제 수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좋기도 하지만 또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증권사 쪽에서는 채권 평가 이익이 또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운용이나 IB 쪽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런 이제 부분들이, 그러니까 또 공매도도 재개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넥스트 트레이드도 출범하게 되면서 일평균 또 거래대금 또 3조 정도 달하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그래도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지금 뭐 밸류업 정책이 이제 지난해 한번 휩쓸고 갔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또다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시 이런 정책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제 공략한다면 대표적인 증권주 키움증권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고요. 기술적인 이제 움직임도 보신다면은 지난 상반기에 14만 6천 원대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움직임 보시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회복세가 나타날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 지금 4월 이제 초 기점으로 해서 V자로 또 반등 올라와주고 있는데 추세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인 기간 매수세가 같이 함께 동반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월봉 흐름 봤을 때는 16만 원 구간대, 그러니까 2021년도 전고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16만 원 일단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짧게 이제 공략하신다라는 관점에서 13만 원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유정 요원,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태근 요원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눈에 네. 띄는 종목, 어떤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엔터주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YG엔터를 준비를 했고요.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외국인한지 프로그램 쪽 동반 매수가 7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3월 달 이후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 쪽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현재 6만 원에서 6만 5천 정도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이제 프로그램이 합작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투신의 매도를 좀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뿐만 아니라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5월 달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비죠. 그러니까 놀자주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막 한알령 해제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엔터주는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보이그룹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 이제 공연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때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지만 드림 콘서트 요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에 중국 하이난성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한알령은 이제 거의 이제 완전하게 해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SM이란지 Y젠터가 그 선두에 좀 있는 것 같아요. Y젠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그리고 21이라든지 쪽 있고 그리고 주력 캐시카우 다들 알고 계시죠? 블랙핑크 하반기에 이제 복 컴백이 예정이 돼 있는데 7월 달에 고향에서 콘서트 이후에 이제 북미, 일본 이쪽을 통해서 계속 콘서트를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1분기는 아마 어쩔 수 없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M이어서 Y젠터 같은 경우도 수급의 힘을 믿고 신고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종목이 67,100원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7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4월 16일부터 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목표가는 77,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허반성 요원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상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5월 연휴입니다.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2%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에 더해서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트에서 나와 있는 흔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과 윗꼬리들이 곳곳에 11월 달부터 나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11월 초반부터 누가 매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11월 바닥에서부터 장대 양봉을 그릴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수세가 빠져나갔느냐 빠져나가지 않느냐를 살펴보았을 때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휴에 대한 일정 이벤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함을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릴 때 그런데 패턴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윗꼬리를 달 때 우리는 어떠한 기민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에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근본 황금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다. 5월 1일, 5월 2일 인천공항에 이러한 인파가 몰려들었다더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수익 실현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매집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초가 아래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봤습니다. 연휴에 따른 일정 이벤트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고요. 또 지속적인 윗꼬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 목표가 7,500원, 손절 라인은 6,1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차트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차트를 확인해 봐야 그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이어서 차트가 어떤 종목을 말해주고 있는지 전략회의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차트 대장 계십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반성 의원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상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이 정도 차트상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저위험, 결국엔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했을 때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가급적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차트 대장은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같은 경우에 먼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요. 제가 즐겨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라인을 그어드립니다. 라인을 하나 그어드렸을 때에는 이 라인의 곳곳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 이탈을 하더라도 3거래일 이내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이냐? 이 라인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올려봤을 때 1차 목표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에는 2차 목표가까지도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라인들마다 공통점이 있죠. 이 구간에서는 쉬어가더라. 이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의 관점을 보이더라 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차트 대장으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B2B 핀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다 더해서 기업 자금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ERP라고 한다면 기업 내부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 금융과 회계를 결합한 기업 자금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독보적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지역화폐 관련한 쪽에서 정치인물 테마이기도 하죠. 코나아이를 필두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때에 이 웹캐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수혜주로서 반등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흔적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 시에 61선이 강한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61선 근처에서는 또 한 차례 반등이 시작돼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고 지수가 상승할 때 그리고 수렴의 마지노선이
60일선일 때 각각 우리는 수익 실현 관점과 다시 한번 재진입 관점들을 차트에서 흔적을 찾아봤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60일선 지지 이후에 반등을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가는 시초가 이후에서 시초가 아래에서 여러분들 매수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손절가는 1,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웹캐시 목표가 16,000원, 손절 라인은 1,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저위험 구간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반등에 대한 준비가 보인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됐었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허반성 요원의 웹캐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요원의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셀석유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 영국의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정유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자회사인 쉘, 페트롤리움, MV 자회사, 한국 자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정직해요. 상승할 때는 계속 그 추세를 믿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또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하는데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준비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작년부터 추세가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가파른 상승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만 5천 원에서 일단 35만 원 부근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에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오늘 뭐 금융주가 그랬었고, 그리고 최근에 BHI 같은 종목들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요 종목 좀 숨겨진 종목으로 잘 안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잘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좀 이따 이슈 종목에서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최근에 주주 환원책 관련돼가지고 또 공약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그 주당 배당금이 진짜 절대적입니다. 이 회사 비슷한 주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회사만큼 주당 배당금이 높은 회사가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주당 25,000원에 결산 배당을 했는데 시가 배당이 7.3%입니다. 그 이전에도 25,000원인데 주가 때문에 10%였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과 그리고 배당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국셀석유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이하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50만 원 잡아볼 거고요. 손절가는 3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셀석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소 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는 있지만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당 배당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큰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4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인그루드랩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무겁죠. 메인 기간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 종목이 이제 인글우드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인글우드랩 주가 움직임 한번 기술적으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글우드랩이 지난 2023년도 5월 기점으로 해서요. 주가가 거의 1년 정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랐냐.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2023년도에도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도 보시면 5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펌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그루드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선케어, 그러니까 선크림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특히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좀 시세가 탄력성을 강하게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가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이미 지금 다 나타나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 추세선을 보시다시피 이미 지금 하락 추세는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개걸음 횡보하다가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보면은 일봉상 지금 흐름이
수렴 이평선 구간대를 지난 이제 4월 초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요. 지금 흐름 보시다시피 5일선, 20선, 60선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21선 구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반등 구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이제 좀 시세가 좀 탄력 있게 올라와 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이기도 하죠. 모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율 5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의 화장품 제조 회사인 인그루드랩이 아무래도 제조를 미국 쪽에서 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뉴저지 쪽에 토토아라는 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관세 부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화장품 섹터 자체가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현지 생산 공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선케어 시장 자체가 대략적으로 16조 정도 가량 된다고 보면요. 미국 시장 자체는 2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능성으로 뭐 백탁 형상이나 끈적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덜하기 때문에 훨씬 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인그루드랩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볼만한 관심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짧게 공략하신다면은 10,000원 구간대 또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마디 가격 구간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가시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전 고점 구간대죠. 이 구간대가 또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2,500원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유정 요원 인글 우드랩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차트상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트렌드에 맞는 종목, 선크림과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그루드랩까지 들어보면서 차트 본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본부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도 그렇고 그리고 수급도 그렇고 뒷받침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슈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슈와 관련된 전략회의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슈 대장. 누굴까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태근 의원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저도 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양심은 있어요. 그 이슈 종목은 신영증권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증권주와 엔터주가 아무래도 주도 섹터였죠. 주도 섹터였는데 이제는 증권주도 정책 테마가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비후에서 이제 정식 후보가 되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상법 개정안 재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관되는 건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되겠죠. 저 여기에 좀 일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늘리거나 쪼개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주주 환원책으로 배당이 안 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일정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회사와 주주가 나눠 조금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번을 계기를 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 여기서 연관된 종목이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나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52.5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사주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75%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예측이 되는 또 품절주 이런 매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증권주 내에서도 시형증권의 어떤 주가 흐름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책 중에 자사주뿐만 아니라 배당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셀소유 같은 경우도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주당 배당금이 작년 기준입니다.
4,500원 정도 결산 배당을 하게 되면서 본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6.6%고요.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6.7%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조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해졌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소가 이게 이슈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추세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85,000원 전고점을 또 오늘 그리고 어제 돌파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이슈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손절가는 8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요원 신영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4,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매력도 또한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슈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허반성 요원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급상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 있습니까? 이슈죠? 이슈. 네, 이슈. 네. 이슈 온코 테라퓨틱스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저는 실체를 강조를 드리는데요. 유한양행하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오스코텍이랑 같이 보실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은 늦었지만 HK 이노엔, K캡 위식도 질환 역류 치료제 있습니다. 온코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이 있습니다. 중화권 기술 이전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본에 열렸던 AACR 미 암연구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수파립 위암 비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이 내수파립 같은 경우에는 DNA 손상 복구와 관련하는 암 이전 파푸, 암의 성장과 진행에 영향을 분석하고 미치는 영향, 이중 기전들을 신약 후보 물질로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체가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큐보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산 37호 신약 허가, 네스파립은 FDA로부터 최장암 희귀의약품 선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중기 관점으로 우리가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나 HK 이노엔을 바라보듯이 온코테라퓨틱스도 관련한 중기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슈 종목으로 온코테라퓨틱스를 정했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들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러한 평행한 선을 그대로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 관점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목표가 29,000원, 손절 라인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에게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대원미디어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웹툰 관련주 중에서 미스터블루가 강하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회사 중에서 웹툰 제작 스튜디오 스토리작을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해서 국내외 지금 플랫폼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런 단기 시성 있는 정책 내지는 정치 테마주를 공략한다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웹툰 관련주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실적 괜찮은 대원 미디어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손절가 짧게 10,000원 구간 잡아드리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3,5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 관련해서 웹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도 뒷받쳐주고 있다는 대원미디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전략, 곧 금요일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금요일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한 줄 평으로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태근 요원님 말씀해 주시죠. 5월 당연한 얘기지만 5월달 주도 섹터를 좀 잘 파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월이 바뀔 때, 달이 바뀔 때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단 그 시장을 주도하는 만약에 섹터가 있다라면 그쪽으로 빨리 따라잡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허반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눌려 있는 종목들은 굳이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홀딩 가능하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수급, 실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갖춰져 있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곽유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이 오늘 관망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금요일 장세가 사실 요일 장세의 특성상 차익실현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하시려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만큼 관망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명의 요원들과 함께 전략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야간투자본부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